여러분, 방 양끝에 온도계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은 막 펄펄 끓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어유, 완전 극단적이네요. 그쵸? 근데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정확히 이렇단 말이죠. 한쪽에서는 평화가 온다면서 한국 코스피가 막 샹페인을 터트리며 폭등했는데 같은 시간에 원유랑 금 시장은 완전 전쟁 공포에 질려서 가격이 뛰고 있거든요. 네, 정말 시장이 반으로 쪼개진 것 같은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미친 모순의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 바로 2026 4월 4일자 글로벌 시황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네, 오늘 이 리포트가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들을 많이 담고 있죠. 맞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글로벌 시장의 신호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알짜배기 정보는 무엇인가? 이게 바로 오늘 저희 이슈 심층 분석의 핵심 미션입니다. 확실한 건 이 두 온도계 중에서 하나는 지금 심각하게 고장나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둘이 완전히 다른 시간대를 측정하고 있다는 거죠. 아, 다른 시간대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오늘 다룰 자료는 그냥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의 극심한 인지 부조화, 그리고 자본의 대이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심리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샴페인 터진 쪽부터 확인을 해보죠. 어제 한국 주식시장 그야말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네, 랠리가 아주 강했죠.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2.74% 상승해서 5,377.30을 기록했습니다. 5,400선 회복이 진짜 코앞이에요. 코스닥 역시 0.70% 상승해서 1,063.75로 마감했고요. 수급 동향을 보면 상황이 더 드라마틱합니다. 맞아요, 수급. 외국인이 무려 12거래일 만에 돌아왔잖아요. 51.6만 주를 순 매수했고 기관도 191.6만 주를 사들였는데 정작 개인은 495.6만 주를 순 매도했단 말이죠. 그동안 지수를 힘겹게 방어하던 개인의 물량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거대한 자금력으로 싹 흡수해버린 거죠. 전형적인 상승장의 시작 패턴입니다. 네, 마치 꽉 막혀있던 밸브가 한 번에 뻥 하고 터진 것 같더라고요. 서비스업이 5.29% 오르고 건설업도 4.00%나 랠리를 주도했고요. 거기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4.37%, SK하이닉스가 5.54% 폭등했다는 건 숏커버링까지 동반된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요, 저는 이 랠리의 배경을 읽고 약간 고개가 갸우뚱했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게 호르무즈 해협 긴장 완화 기대감 때문이라고 나오거든요. 아, 그 부분이 의아하셨군요. 네. 아니, 중동의 바닷길 하나가 뚫릴 거란 기대감이 도대체 어떻게 한국의 반도체랑 서비스업까지 춤추게 만든 걸까요? 반도체를 다 중동에 파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중동의 뱃길이 아니라 한국 증시의 목줄이나 다름없거든요. 아, 목줄이라고요? 그 정도인가요? 그럼요. 한국은 원유 같은 대외 에너지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전형적인 수출 주도 국가잖아요. 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기초적인 비용인 원유 가격이 요동을 치면 반도체든 뭐든 한국 수출 기업들은 이익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한국 증시가 엄청난 원가 상승 리스크라는 족쇄를 차고 있는 걸로 보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비혼의 문제였군요. 근데 그 호르몬즈 긴장이 완화될 것 같으니까 네, 바로 그 족쇄가 풀릴 거란 기대감이 생기면서 가장 즉각적인 안도감, 즉 리스크 온 심리가 작동한 겁니다. 거기다 코스닥 상장사들 수익성 개선 기대감까지 물리면서 시장 전체에 심리적 해빙기가 온 거죠. 아하, 지정학적 밸브가 열리니까 외국인들의 투자 밸브까지 연쇄적으로 열렸다. 이제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네, 아주 논리적인 흐름이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방금 한국 증시는 중동 긴장이 완화될 거란 기대에 막 축배를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잠깐만요. 그럼 유가는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당연히 평화가 온다면 원유 가격은 안정화되어야 하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국제 유가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확전 우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 수용 압박, 이런 것 때문에 WTI가 111달러 54센트를 기록했어요. 2.62달러나 급등한 거죠. 네, 상황이 좀 귀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안전자산인 금값, 이것도 18달러가 올라서 10만 3천 달러를 찍었거든요. 아니, 한쪽은 호르무즈가 열린다며 파티를 하는데 왜 원유랑 금 시장은 확점을 우려하면서 공포에 베팅을 하죠?
이거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니까? 맞습니다. 논리적인 충돌이죠. 근데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타임라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이 다르다. 그게 무슨 뜻이죠? 주식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어떻게든 선반영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작은 실마리만 있어도 6개월 뒤의 호황을 오늘 주가로 확 끌어오는 거죠. 아, 일종의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군요. 반면에 원자재나 환율 시장,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45원이잖아요. 이런 FICC 시장은 내일의 희망보다는 당장 터진 현직 혹은 전직 정치인의 발언, 그리고 지금 당장의 물리적 충돌 위협 같은 현재 리스크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당장 오늘 배가 못 지나가면 기름을 못 구하니까요. 맞습니다. 게다가 안전자산인 금이랑 위험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이 기현상이 아, 그 위험자산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여러분 이 기이한 숫자들의 우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금 가격이 10만 3천 달러라고 했잖아요. 역사적 고점 부근이죠. 근데 자료에 보니까 그 변동성 심한 위험자산의 대명사 비트코인 종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 만에 1240달러가 올라서 금이랑 똑같이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뇌리에 팍 꽂히는 숫자네요. 그죠? 완전 기막힌 우연 아닙니까? 게다가 이례적인 수치가 하나 더 있어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bp 상승했다고 나오는데 여전히 0.0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정말 찾아보기 힘든 비정상적인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게 대체 뭡니까? 금이랑 비트코인이 똑같은 가격을 찍고 같이 오르는 이 혼조세.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바로 현재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극심한 불확실성에 빠져 있는지를 완벽하게 상징하는 겁니다. 금은 전통적인 시스템 밖으로 도망치는 거고 비트코인도 새로운 방식의 도피처를 찾는 거거든요. 즉, 지금 시장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몰라서 양극단의 자산에 다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희망과 공포가 완전히 뒤섞여 있는 상태군요. 이렇게 원자재랑 환율이 요동을 치는데 그럼 글로벌 증시의 맏형격인 미국 시장은 어땠을까요? 미국 시장은 좀 상황이 달랐죠. 네, 완전 숨을 죽이고 굳너는 분위기였습니다. 4월 3일 전면 효장이 끼어 있어서 그런지 S&P 500은 6,575.32, 다우는 46,565.74로 아예 변동이 없었고요. 나스닥만 0.18% 찔끔 올라서 21,879.18을 기록했어요. 지수 자체는 거의 멈춰 있었네요. 근데 지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난립니다. 부동산 섹터가 하루 만에 7.42%나 폭등했는데 유틸리티는 1.70% 하락했어요. 섹터별 쏠림 현상이 엄청납니다. 지수는 평온해 보여도 수면 아래에선 자금이 엄청나게 이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유독 제 눈길을 끈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스페이스X IPO 소식입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이게 블랙홀처럼 나스닥 수급을 다 빨아들일 우려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소위 말하는 수급 진공 청소기 효과죠. 이런 메가톤급 기업이 상장하면 기관들은 현금을 마련하려고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들을 팔아야 하거든요. 시장이 덜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불똥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형 원전 기업인 엑스에너지 상장 기대감이 커지니까 공식 파트너사인 한국의 DLENC가 어제 15%나 급등했습니다. 와, 하루에 15%요? 정말 엄청난 파급력이네요. 그니까요. 스페이스X부터 엑스에너지까지 미국 증시 이슈가 한국 건설주를 쏘아 올린 거죠. 진짜 나비 효과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네요. 과연 하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기업 상정 이슈가 전 세계에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 지역별로 반응이 다 달랐나요? 네, 완전히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을 보면 중국 상하이 지수 0.45% 올랐고요. 일본 니케이도 엔화 약세 수혜 보면서 0.46% 상승, 호주 ASX 200도 자원주 오르면서 0.52%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훈풍이었죠. 네, 코스피랑 분위기가 비슷했네요. 그럼 유럽은요? 유럽은 정반대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56% 하락 마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때문인가요? 정확합니다. 이란 타격 경고 발언에 유럽이 직격탄을 맞은 거죠. 한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망원경을 끼고 긍정적인 면을 선반영했지만 중동과 물리적 경제적으로 찰떡같이 붙어있는 유럽은 당장의 에너지 리스크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매물을 던진 겁니다. 와, 똑같은 위스크를 두고 아시아는 사고, 유럽은 팔았다.
진짜 지역마다 끼고 있는 렌즈가 완전히 다르군요. 네, 철저하게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 달력을 한번 넘겨보면서 짚어보죠. 다음 주 일정이 아주 빽빽하죠. 네, 완전 지뢰밭입니다. 당장 4월 9일에 FOMC 회의록 공개, 미국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그러니까 PCE 발표가 있고요. 4분기 GDP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그야말로 별 3개짜리 폭탄급 지표들이 막 쏟아집니다. 거기다 개별 기업 이벤트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제 코스피 폭등 주도했던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도 9일에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0일에는 한국은행 금리 결정이 있죠. 지금 이전 금리가 2.50%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또 같은 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까지 연달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숨막히는 일정이네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오, 어떤 조언이죠? 현재 이 코스피 급등 상황을 단순한 장기적 상승장의 시작으로 오판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섣불리 샴페인 원샷 하지 말라는 거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다음 주 고용지표, 물가지표들 있잖아요. CPI나 PCE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버리면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릴 거라는 공포에 다시 휩싸이게 됩니다. 아, 그럼 잠깐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도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죠. 단기 매수 기회였던 시장이 언제든 다시 변동성의 소용돌이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 금리 결정도 미국의 이런 매크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결국 위험자산 비중 조절이 필수적인 구간입니다. 야, 이거 진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네요. 망원경으로 본 희망이 당장 다음 주 현미경으로 볼 데이터 앞에서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자료 탐구를 요약하면서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드라마를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일 이슈 하나가 한국의 코스피를 5,400선으로 멱살 잡고 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원유랑 금값은 폭등하고 유럽 증시는 오히려 끌어내렸어요. 네, 거기에 미국은 스페이스X 같은 개별 이슈에 숨죽이고 있었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모니터 속 숫자 노름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엇갈린 신호들은 당장 여러분이 내는 주유소 기름값, 투자해둔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자산 포트폴리오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을 마치면서 저희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간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아까 미국 엑스에너지 상장 소식 하나에 태평양 건너 한국 DLNC 주가가 15% 뛰는 거 보셨죠? 네. 스페이스X 상장설에 나스닥 수급이 벌벌 떨기도 했고요. 네, 완벽한 초연결 사회의 단면이었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 주식 30%, 미국 주식 50%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 기업 상장 이슈 하나가 대륙을 건너서 빛의 속도로 얽히는 이런 시장에서 과연 국경을 기준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네요. 네, 어쩌면 우리는 이제 지리적인 국가가 아니라 철저히 이슈와 테마라는 국경 없는 영토에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이미 국경을 지운 지 오래니까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신 여러분도 스스로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엇달리는 시그널 속에서 진짜 돈의 맥락을 짚어내는 알찬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